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러 또 이 아침에도 오신 것 환영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중국 지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이 단양군에 대한 것을 마쳤어요. 네, 단양군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였을까요? 730에서 739번. 네, 730에서 739번까지 10개의 장소였죠. 자, 이 단양군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회자되는 그런 그 부분이 단양 팔경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단양 팔경들이 주로 바위나 뭐 돌 이런 거에 관계된 그런 그 장소들이 여기 있었었죠. 그 단양 팔경 중에서 가장 뭐랄까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거 하나를 꼽는다 뭘 꼽을까요? 도담 3번. 네네, 도담 삼봉이에요. 도담 삼봉은 그 번호를 치면은 몇 번일까요? 734번. 730번. 네네, 734번이에요. 자, 도담 삼봉에 누가 온 거예요? 육군사가 삼사관학교인데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고 앞에다 반드시 붙여야 될 게 삼사관학교. 삼사관. 예. 그냥 육군 사관학교 하면은 번호가 몇 번이죠? 64번. 64번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육군 삼사관학교라는 그 삼사자가 들어가게끔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64번이 나올 거예요. 저 괴산 지역인데 여기 괴산 지역이 이제 60번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단양군이었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 진천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천군은 이제 740번부터 749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텐데 조금 전에 그 단양군에 있었던 도담산봉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이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지금 34번 잘 말씀하셨는데 그 34번이 실제로는 육군 삼사관학교 때문에 이제 그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육군 사관학교라고 하면은 여기 괴산군에 있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괴산군에는 그 64번이 또 있죠, 장소가. 거기는 그 이화령 휴게소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구별을 해줘야지만 돼요. 64번하고 34번하고. 자, 64번은 뭐야? 육군 사관학교 육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그 대전 충남에서는 64번이 어디였을까요?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디로 여행을 갔죠? 아랑리 동백. 마량이 동백나무 숲, 예, 서천에 있는 거죠. 서천에 그 마량이 동백나무 숲이 바로 거기가 64번이었어요. 그래서 서천에 있으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번호로 제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864번. 예, 864번이 해당이 돼요. 자, 그곳이 바로 그 마량리 그 동백나무 숲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또 유명하죠? 요즘에 조금 지났나? 시기가 그 뭐야 홍어랑 축제 해가지고 그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것들 예. 전어라든지 뭐 꽃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풍부하거든요. 그 해산물이. 그래서 뭐 집 나가 뭐 전어 냄새 때문에 전어 굽는 냄새 때문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그 뭐랄까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서천 그 마량이 그 동백나무 숲이에요. 자, 거기 그 서천 마량이 동백나무 숲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864번. 네네, 864번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64번이 어디였을까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좀 헷갈리죠? 노원구 고령동? 어? 노원구 고령동. 그 노원구가 아니고 64번이니까 강남 쪽인데 강남의 금천 구로구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금천 구로구 쪽에 있는 건데 항동 예, 20번. 항동 푸른 스무번이라는 곳이에요. 항동 항상 푸른가 봐요. 항상 항동 푸른 스무번이 바로 64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연관지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64번하고 34번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지금 분대들이 좀 많이 나와요. 군인들이. 그런데 육군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육군과 관련된 그런 그 해시태그가 지금 몇 개 있죠? 4번, 30. 64번 있었고 34번 육군 3사관학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69. 예, 맞아요. 69번. 69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육군이에요. 그죠? 육군 예. 사관학교. 아니, 사관학교 붙이지 말고 그냥 육군. 육군. 육군이 바로 69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전 충남에서 69번 어딜까요? 어디일까요? 자, 지금 저기 대전 충남에서는 60번대가
한산 모시관, 서천장학이에요. 서천장학. 그래서 한산 모시관, 한산 모시관이 바로 거기 그 69번이었었어요. 한산 모시관하고 69번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육군들이 물구나무도 쓰고, 물구나무 서서. 그러니까 물구나무, 육군이라고 할 때 69가 6하고 9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뒤집혀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육군들이 물구나무 서고 간다, 막 굉장히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뛰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힘들겠어요. 물구나무 서서 막 뛰어가려니까 육군 훈련하는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땀 흘리고 저기 더울 텐데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한산 모시관에서는 모시하면 우리가 어떤 시원한 섬유를 길, 예, 시원한 섬유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뭐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육군들한테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힘들고 더우니까 그 군복을 뭐로 지어준 거예요? 모시로 지어준 거죠. 그래서 한산 모시관 거기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9번이 800 그래서 우리 그 한산 모시관은 869번이에요. 서울의 69번은 어딜까요? 이건 조금 기억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자, 서울에서 60번 때는 금천 구로구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제가 이거 하면서 조금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남부 여성 발전 센터. 여기는 남부 여성 발전 센터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발전하니까 무슨 막 전기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에다 또 어울리지 않게 여성자를 붙였어요. 이게 되게 이제 발전소 이러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어쨌든 남부 여성 발전센터예요. 우리말 요즘에 흔한 그런 저기를 한다면 뭘까요? 여성, 여성 가족부? 여성 개발원. 그렇죠. 여성 개발하고 뭐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놔가지고 막 무슨 발전소가 있는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금천구에 있는데 그 남부 여성 발전센터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대전도 그런 저기 있잖아요. 여성 개발원인가? 여성 개발원 뭐 여성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발전센터라고는 안 하죠. 개발원 네. 그러지. 네? 그래서 그 도마동에도 보면은 있어요. 예. 인력 개발인가? 맞아요. 그런 거 있고, 뭐, 조금 붙인다면 여성자 거기다 붙일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렇게 여성 발전센터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한 것 같았어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69번이에요. 서울이니까. 자, 69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막 딱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번호하고 네, 하나가 번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장소예요. 장소. 장소. 그래서 그 번호하고 장소를 이렇게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링크를 시키는데 번호가 갖고 있는 그 음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4 하면 64잖아요. 이 음하고 그 장소를 그걸로 떠올리는 거죠. 그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64번은 어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스터디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혀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뭐 어려운 거라든지 기억하기 힘든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쓰면 이제 번호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하니까 순서를 잘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쓰여졌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기억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뭐 어떻더라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것으로 실제로 저기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법을 개발한 분이 그 울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원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그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저기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널리 뭐 이렇게 알려지고 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점점 퍼져서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떤 그 학술적인 그런 이론적인 배경은 없는 그런 가운데지만 그 기업법에서 이 공간을 쓸 수 있었다는 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인물도 있을 거고 사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유추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양도 달라지고 기억의 시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겠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어떤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효한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좀 그래도 뭐랄까 조금 낫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오랜 시간 살았고 실제로 경험한 장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유리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합해갖고 창의력 있게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도 생각하고 이것을 공부를 하고 또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서 내가 기억할 것들을 잊지 않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이제 거의 평준화 되다시피 조금 더 하면 뭐 120살까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120 정도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거의 절반에서 조금 지나간 그런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도 하게 됐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헷갈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60번을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전 충남 갔다가 여기 또 충북에 왔다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익숙하게 되시면 딱딱 이제 몇 번 하면 어디 이렇게 딱 기억이 될 텐데, 아직은 이제 조금 서투른 상태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도담산봉 때문에 이렇게 그 6군 3사관학교인데 그거가 이제 6사, 6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그 외의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여기 진천군에서부터 할 거예요. 진천군. 이 진천군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740. 740에서 49번까지. 예, 맞아요. 740번부터 749번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생거진천? 생거진천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예, 들어는 살기 예, 생거진천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고장. 살기 좋은 고장. 또 그냥 그 한자 그대로 날생자에다가 살 거자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좋은 거? 그러면 생거진천하고 대조되는 말로 또 뭐가 있을까요? 살기 좋은 거? 살다 보니 좋은 거? 이기수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금방 생각이 안 나세요? 네. 예. 생자하고 생거진처럼 들었는데. 아, 생자하고 사자네. 하여튼 아, 죽을 때 죽어서 뭐 좋은 데 가는 거.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자, 그럼 뭐 사후용인인가요? 사후용인은 아니고요. 사거용인. 사거용인? 네네. 생거진천, 사거용인. 이러거든요. 사후용인이라는 말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꾸로 써요. 그래서 네. 진천이라든지 용인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장소잖아요. 네. 예, 용인에는 뭐가 용인이, 많아요? 용인에 뭐가 많다는 거보다 뭐가 유명해요? 용인에는 여기 뭐야? 민속촌 아니? 예, 맞아요. 민속촌이에요. 민속촌이라는 게 그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 생활 삶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죠. 용인 네. 민속촌. 지금은 민속촌들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뭐 그렇게 큰 저기 이슈가 안 되는데, 글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용인 민속촌 굉장했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충남에서도 아산에 보면 민속촌 있죠. 예, 애완마을. 예. 그 온양에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 수학여행지로 거기들 많이 갔단 말이에요. 용인도 가지만. 그렇게 저 민속촌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흔하지 않았어요. 한 3, 4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성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용인하면은 이제 민속촌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민속촌은 지금 현재 어떤 미래의 이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 그래서 이제 그 용인하고 그 진천하고 서로 그 지자체끼리 싸워요. 이 말 때문에. 생거 진천, 살아서는, 태어나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다가 무덤을 쓴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어때요? 용인에 사는 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죽어서 좋다는데. 그죠. 살아서가 살아서 어떻게 좋아야지. 돼야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값도 별로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응?
아니, 용인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죽어서 거기다 몇 자릿수를 거기 놓냐. 이렇게 그 지자체끼리 그런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많이 그 두 지자체, 그러니까 용인에서는 그 사고용인이라는 말 그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노력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거진천이라는 말에 대조돼 갖고 이게 사고용인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지자체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그 관리들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그렇게 해요. 거기 보면 지자체가. 그래서 그 사과용인이라는 그 불씨를 뭐랄까 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진천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본연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아주 그 브랜드로 지역 브랜드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쌀도 뭐라 그래요? 생거진천 쌀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포장지 보면은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같은 거 거기가 다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붙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역의 브랜드가 된 거죠. 그걸 없앨 이유도 없고 너무나 좋은 그런 그 브랜드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진천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생거진천. 태어나서는 진천에 살고 사고용인, 죽어서는 무덤은 용인 가서 해라. 그러니까 용인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진천이에요. 진천군. 그 용인도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딱있네. 용인이 바로 이웃에 있잖아요. 진천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천군은 740번부터 749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740번이 지금 여기로 나와 있죠? 탄생지. 예. 누가 태어났어요? 김유신 탄생지. 예, 김유신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김유신이 태어난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 김유신의 그 직업이 뭐였을까요? 장수였어요, 장수. 장수였죠.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기억하려니까 여기를 김유신의 직업을 뭐로 할까요? 뱃사공. 예, 뱃사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유신은 뱃사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740번. 740번에 해당이 돼요. 740번. 자, 그러면 했으니까 이제 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서울에서는 그 사공이 어디에서 출연해요? 성실대학교 기독교 예, 맞아요. 숭실대학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바로 거기가 40번이에요. 40번은 서울에 보면은 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구가 몇 개라고 했어요, 서울에? 10개, 10개구. 아니죠. 전체 다. 전체가 강북하고 강남하고 합쳐서 전부 몇 개고? 12개. 12개? 아닌데. 25개. 맞아요. 25개구예요. 금범쌤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강북, 강남 합쳐가지고 25개 구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는 몇 개 구가 있죠? 5개가. 5개 구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기 대전하고 서울하고 그 구로만 본다면 몇 분의 1이에요? 우리 대전이. 서울에 5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실제 그 5개 구 합쳐서 저기가 되려나. 어쨌든 그 서울은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25개 구를 다시 이제 그 정리를 좀 했어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구마다 하나씩 하기가 좀 어려워서 강북과 강남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강남은 몇 개구? 10개구. 10개구. 강북은 10개구. 10개. 강북하고 강남을 각각 10개구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은 구로하고 금천구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원래 강남은 11개구예요. 11개구인데 11개구를 10개의 구로 고치려니까 어떤 구는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합치는데 약간 그 성격이 비슷하고 위치도 가깝고 하면서 그 구의 새도 그렇게 크지 않은 2개의 구를 합쳤어요. 거기가 구로구하고 금천구예요. 거기를 합쳐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60번대가 된 건데 이렇게 강남을 11개 구가 실제로는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물리적인 11개 구를 몇 개 구로? 10개 구로 만들었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 다음에 강북은 14개의 구가 있어요. 14개의 구를 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맞추려니까 10개 구로 고친 거예요. 10개 구로. 그러니까 4개를 갖다가 이제 합쳐진 거죠.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둘씩 합친 것이 10개가 돼가지고
14개를 갖다 10개 구로 만든 거예요. 강북은. 자, 이제 강북의 그 각각 그 부분들은 이제 다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강남에 대한 것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그 40번에 대한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제 그 생거진천이 있는 이 고장인데 그 김유신 탄생지가 번호로는 740번이에요. 740번이면서 지금 그런 얘기도 또 드렸죠. 김유신이 직업이 뭐였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뱃사공이라. 뱃사공이었다. 그 김윤신이 태어난 장소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려니까 그 번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뱃사공이었구나 하는 거를 떠올리면 40이라는 말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740번이 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 40번이 사공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공들이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문물을 가지고 그런 곳을 기념한 곳이 있는데 서울에 그 동작구에 보면은 그 숭실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40번에 해당이 돼요. 자, 서울에서 40번은 동작구에 해당이 돼요. 동작구에서 가장 우리한테 잘 알려진 곳 뭘까요? 국립묘지, 현충원 네, 맞아요. 국립묘지가 있는 현충원이에요. 현충원, 국립현충원인데 그렇다면 국립현충원은 번호는 몇 번일까요? 43번. 네, 맞아요. 43번이에요. 어떻게 기억을 하셨어요? 제주도 되게 사상부터 유족들이 현충원 왔다. 제주에서 사상 사태가 예전에 일어났었죠. 근데 그 사상 사태 유족 중에 이제 뭐 그 자기 그 선친들이 이 사상 사태 때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이제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모하러 국립묘지에 온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왔겠지만 우리가 이 기억법에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제주 사상 사태 유족들이 거기를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43번이었어요. 대전 충남에서는요? 간호랑. 예, 간호람, 서산 간호람, 버드랜드라고 또 하죠. 간호람도 있고, 간월도. 그래서 간호람이나 간월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간호랑은 절이고. 절인데 어떤 절이에요? 이게 바닥이- 한자를 좀 아셔야 돼. 간자가 무슨 간자일까요? 사이 간자예요, 사이간. 그 다음에 월은 발월자. 달월자예요, 달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이. 절에서 보면은 달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뭐랄까. 어쨌든, 이게 앉아서 볼 때 그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간호랑. 사이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에 서산대사인가 거기서 이렇게 뭐 저기 지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자, 거기가 바로 대전 충남에서는 43번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주 사산사태 유족들이 거기까지 놀러 왔다? 뭐, 하여튼 관광 왔어요. 근데 관광 올 때 간호랑 간월도만 보고 왔을까요? 거기에 서산 그 간호랑 간월도 그 43번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하면서 거기 오는데 거기가 버드랜드라고 하는 곳이 유명해요. 버드랜드. 버드가 뭐죠? 네. 철새들이. 맞아요. 철새. 네, 그래서 서산 그 간척지에 보면 철새들이 그런 그 도래지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철새에 관한 거 이런 것들 해서 그 간호랑 간월도 그쪽과 같이 함께 관광단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뱃사공이 왔어요. 뱃사공이 온 게 아니고 제주 제주 사산사태 유족들이 유족들이 관광을 관광 온 왔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유족들이 관광하면 뭐딴 사람도 먹을 수 있지. 그렇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이제 이 43번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주 사산사태 유족들을 끌어온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740번 얘기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진천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진천에서는 43번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국가기상위성센터예요. 여기에 제주도 사산사태 유족들이 이쪽에 또 뭐 관광 왔다고 할까요? 하여튼 여기에 여행을 왔어요. 국가기상위성센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상 발표하는 그런 곳, 실제로 그런 걸 발표하는 데는 기상청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성센터는 그런 발표를 기상청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위성을 통해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위성 파악을 해가지고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상청 산하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제주도 사산사태 유족들이 이곳에 견학 온 거예요. 제주도는 많은 게 뭐예요? 세 가지가 많죠? 돌하고 돌, 여자하고 바람하고. 예, 돌, 바람, 여자 이렇게 세 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바다에 섬이니까 풍랑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 고기잡이 이렇게 해로 나가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그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렇게 바다 고기잡이 배로 떠나가지고 남편들이 그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삿날도 막 서로 같은 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과부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적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기상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관심이 없을까요? 많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바다 고기잡이 배로 나갈 때 날씨가 맞아요. 어떨까 하는 거 나가요. 이런 것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만 하면 못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내가 고기잡이를 떠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그 예보를. 그러니까 그런 예보를 갖다가 살펴보려니까 여기 온 거예요. 국가기상위성센터에. 그렇게 연결을 줘가지고 저는 기억을 했어요. 여기를. 국가기상위성센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네. 3번. 743번. 43번. 43번이에요. 자, 여기 740번에서 갑자기 여기로 갔는데, 이 두 개 지금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또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